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경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보다는 사회면에 많이 나오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게 이제 국정감사나 또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회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삼부토건은 굉장히 오래된 토목건설 회사고,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벌려온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그 르네사스 호텔의 대주주로 있기도 했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명했던 업체인데, 이제는 뭐 많이 맛이 갔죠. 이제 국내 사업 분야에서 뭐 도로건설이나 이런 지하철, 철도, 발전소, 댐 이런 것 같은 토목건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발전소 사업을 해봤었고, 또 이 국내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사업만 전체 매출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해외 사업은 거의 뭐 철수한 상태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거다라는 말이 돌면서 시장에서 아주 핫한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까지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뭐 매출도 그렇고 아주 형편이 없죠. 이 정도면 뭐 완전 자본 잠식이 들어갔을 거다고 의심이 될 정도로 회사가 망가졌습니다.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 손실도 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단기 순손실도 뭐 515억이나 발생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이 최대주주가 DYD라는 법인인데, 이 업체가 11.49%를 상반기에 갖고 있었던 걸로 나오지만, 이후 상상인 저축은행의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사용하면서 이게 대부분 거의 팔려 나가고, 지금은 4.93%, 98%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주주 비율이 91.88%인데, 이게 더 많아져서 아마 95% 정도, 96% 정도가 소액주주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삼부토건이 이름이 유명해진 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약 8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8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재건 사업을 쉽게 수주할 거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일가와 삼부토건 옛 그 최대주주 쪽하고 그 친분성 관계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많이 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 그 우크라이나 이 재건 테마가 한참 뜰 때, 그때 이제 삼부토건도 거의 한 500~600% 정도 급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작년 7월 달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전격적으로 7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었고, 이게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의 재료가 된 것이죠. 이제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대로 삼부토건이 그 타이밍에 맞게 해외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문이 증권시장에 유포되면서 주가가 거의 5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려진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와서 DYD가 최근 들어와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여기에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을 사용하면서 1110 거의 한 그 1300만 주, 13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게 대부분 반대에 매여서
모두 매각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최대주 지분이 반대매 주가가 이제 담보 가치보다 떨어져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시장에 매도됐다. 근데 이게 이제 판 게 DYD라는 최대주가 자기 의지로 판 게 아니라 주식 담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담보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저축은행이 매도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게 뭐 별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실 기업들이 최대주 지분을 매각을 할 때 어차피 이 주식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서 먼저 땡겨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자체가 나중에 주가가 변동이 돼서 이걸 반대매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매매를 해서 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돈을 찾아가면 이 저축은행은 이 반대매매 행사에서 대부분 이제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대부분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를 판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자신이 직접 팔아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액주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담보대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죠.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번에도 그런 것이 좀 의심이 되죠. 왜냐면 지금 나중에 이 DYD가 이 반대매매가 된 이후에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최대주주는 5% 룰에 따라서 단 한 주만 변동이 되더라도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반대매매가 끝난 다음에 이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이 공시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고 여기다가 이 공시 불이행이죠. 공시 불이행에 따라서 이 벌점을 받고 해서 이게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 건데 여기다가 감사 의견, 반기 감사 의견이 이 거절이 나왔어요.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이 한정 이런 의견으로 또한 이제 의견 거절을 이 회계법인이 내놓은 겁니다. 뭐 여기 잡다하게 오래 많이 써 있는데 이 3일 회계법인에서 3일 회계법인이 작은 회계법인도 아니고 이런 거래업체 물론 이 삼부토건이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기 때문에 3일 회계법인이랑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업체이긴 합니다. 업령을 봐서는. 하지만 회사 사이즈나 이걸 봤을 때 3일 회계법인이 해줄 정도면 그래도 회사가 좀 웬만하면 괜찮은 업체랑 하지 이렇게 지금 현재 삼부토건처럼 망가진 업체를 이렇게 외부 회계법인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3일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계속기업 가치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의견 거절을 줘서 이제 이 회사는 관리 종목 지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금 체불 사태도 발생했죠. 이 정도 되면 계속기업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결국은 상장 폐지되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주가 조작을 전후해서 관계된 서류들이나 이것들 제출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죠. 즉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3년 7월에 키위를 전격 방문했을 때 전후해서 한두 달 안에 그 직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 7월 달에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최고점 5,500원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누가 봐도 삼부토건은 이때 당시에도 별로 좋지 않은 회사였죠. 재무적으로 별로 안 좋았고 올해는 더더욱 나쁘고. 근데 이때 이 회사가 뭐 1,000원대 가격에서 지금 5,500원이면 거의 500%가 두 달 사이에 급등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삼부토건은 이때 당시에 해외 사업을 대부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해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워두고 싶어도 해외 사업을 했던 경력자들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주가 조작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삼부토건이 이제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직까지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조사해야 될, 감시해야 될 한국거래소도, 금융감독원도, 검찰도 누구 하나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합니다. 아무도 뭐 수사를 한다든가 뭐 조사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고, 결국은 이게 상폐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제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좀 제출할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뭐 이때 500% 급증했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주가 조작은 성공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그 최대주 지분도 반대행위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실기업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떨어낼 때 상폐시켜 버리고 이제 증거 인멸에 들어갈 때 많이 사용되는 수법인데, 지금 그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욕적으로 탈원전 정책 백지화 다음으로 가장 의욕적으로 회자됐던 정책이었는데, 결국은 이것마저도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버리면서 빗발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의혹만 제기될 뿐이지 이 강제권이 있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나 누구 하나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 5,500원의 상투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일 텐데요. 이들의 이제 고통, 피눈물 속에서 이제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재무적으로 부실하고 또 이제 자기 사업, 국내에서도 자기 사업을 못하는 업체가 해외 나가서 갑자기 뭐 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어떤 정책 수혜주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도 꼭 챙겨봐야 되고, 이렇게 결국은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이 국가 권력이 이용됐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선 우리 증권 역사상, 투자자들의 증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한번 검찰 수사나 이걸 통해서 명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 증시가 FTSE 선진지수나 모건 스탠리 선진지수에,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부정부패한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솔직히 우리 증시가 계속 이 선진지수는 못 가고 신흥국 지수에서 뱀대가리 역할만 하다가 잘못하다면 우크라이나나 필리핀 꼴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삼부토건은 우리 투자 역사상 가장 좀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